그러면 일단 바로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휴가 처음 딱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연휴가 이제 막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120, 현재는 1K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또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조금 이제 붉게 물든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일단 비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에는 제가 리플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리플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흐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연휴 동안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렀는지 복기를 또 해봐야죠. 이때가 연휴 시작 10월 3일이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오늘이 10월 10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이 딱 지난주 금요일날 개천절이 되면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날이었어요. 요날부터 연휴가 시작이었는데 요날도 이제 연휴 시작부터 분위기 괜찮았고 그 전날부터 계속 쭉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 5일날 요 하늘색 요 점선이 요때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124K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날 넘어서고 또 10월 6일까지 다시 한번 5일날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틀 연속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패턴, 그러니까는 이때 지금 표시한 게 이때가 그 연휴 시작된 10월 3일이었어요. 근데 10월 4일 날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는가 싶더니만 10월 5일날 6일날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이때 고점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그 다음에 이 W자 패턴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W자 패턴이 여기를 경신했으니까 완성하는 흐름으로 지금 딱 결론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또 그것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이때 딱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찍은 날 이제 이때 그 다음날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W자 패턴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락의 경고를 올타임 하이를 찍는 날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W자 패턴을 보이고 이때 고점을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시원하게 상승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빠졌죠. 결국엔 빠지고 또 마찬가지로 W자 패턴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때 고점을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넘겼는데 결국에는 또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빠지면서 W자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는 여기를 넘기면서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오게 되면서 9.9% 거의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7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알트들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를 좀 시원하게 돌파를 했던 그런 흐름이었다. 그런데 이때도 8월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 패턴을 보니까 여기를 넘겼을 때 시원하게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지난 패턴과 비슷하게 이 W자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8월달 이때 사상 최고가를 찍는 날, 이제 찍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W자 패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하락을 했고 W자 패턴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날 10월 5일날 요날 사상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날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라고 이제 연휴 동안에 저희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10월 6일날까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튿날까지 좀 기대를 하게 만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슈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날 이제 10월 7일날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요날에 지금 낙폭이 보시면 2.67% 정도 하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현재는 올타임 하이 이틀날까지는 기대를 하게 좀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는 7월의 슈팅과 약간 이때처럼 확실히 좀 넘어서는 이런 슈팅이 나와야지 이제 다음 상승을 기대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이틀 연속 넘어서서 뭔가를 좀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날 이제 이런 2%가 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W차 패턴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또 조정을 겪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였었냐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기 한창 올라갔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주황 색깔 요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주황색 박스권을 이제 그때 이제 진입했을 요 당시였을 거예요. 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지지받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뭐 요때도 찍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이 120K 위에서 머문 적이 딱 요때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 박스권 요 저항에 맞아가지고 올라서지를 못하고 그 위에서 마감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날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요날 그 하루, 요날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충격의 PPI가 나오게 되면서 쭉 빠졌죠. 그러면서 이 주황색 박스권을 쭉 이탈을 해가지고 이런 W차 패턴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박스권을 넘어서서 지지받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때 있을 때, 그러니까 연휴 전에 제가 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120K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우리가 바랐던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 주황색 박스권 요 120K를 아직은 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한때는 120K를 깨고 살짝 깨고 해가지고 어제 저점을 보시면 119.6K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요 정도쯤에서 이제 마감을 했었죠. 지금 현재는 또 살짝 내려오게 되면서 121K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120K를 지지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를 받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120K를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저는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0K 위에서 머문 적이 요때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날 하루가 8월 13일 요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지금 처음 이제 연휴가 올라오게 되면서 요때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120K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한 다시 상방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120K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원한 돌파는 없지만 현재는 120K를 지지 테스트 중이다. 그런데 만약에 120K를 깨진다면 그때는 이제 또 W차 패턴 뭐 그런 형식으로도 갈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러면 120K가 깨진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가 이때 W차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선 반등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뭐 맞았다라기보다는 이걸 봤었잖아요. 이거를 피보나치 비율로 해가지고 0.618 구간, 0.618 구간인 0.618 구간인 요 구간까지 정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다시 꺾였다가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피보나치 비율이 무조건 100%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연의 섭리, 이런 황금 비율을 본다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요 구간까지 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도 요 하락에 대해서 0.618 그 구간까지 딱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황금 비율인 0.618 구간이 어디인가, 그거를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요 고점까지 딱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0.618 구간이 딱 여기입니다. 보통 0.618까지 찍을 수도 있고, 조금 이때처럼 0.618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0.5에서 0.618 구간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K가 깨지게 된다면 하락이 해서 0.5에서 0.618 구간인,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117.4K에서 115.39니까는 4K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의 이상적인 구간이 0.5에서 0.618 자리인 117.4K에서 115.4K 여기까지 만약에 120K가 깨지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가 지금 요 W차 패턴의 요 지난 반등의 꼭지점 자리 여기거든요. 딱 요 자리, 여기가 지금 딱 이 0.5 구간이죠. 지금 0.5 구간. 그래서 117.4K. 그리고 지금 21선과 51선을 켜보면은 지금 현재 21선의 자리가 딱 0.5 자리. 그래서 0.5 자리가 117.4K인데 21선은 117.1K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일 되면 조금 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51선 자리도 현재 114.6K. 그러니까는 지금 0.618 자리가 115.3K, 4K 정도인데 또 내일이면 조금 더 올라올 테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단기 추세로 보는 그 선이, 기준선이 지금 21선과 51선인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121선이 깨지고 내려오게 된다면 0.5, 0.6 자리가 온다 하더라도 단기 추세는 깨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하락을 하고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121선이 깨졌다 라고 봤을 때는 이제 0.5에서 0.618 구간인, 그래서 이제 0.618이면 한 115.4K까지, 그래서 51선은 어느 정도 좀 그 근방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쭉 뻗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니까 또 이제 실망이 좀 커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두 번째 W차 패턴의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이만큼 상승을 하고 사실상 요만큼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도면은 아직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618 자리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120K, 이 120K가 또 중요한 가격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다 분석이 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방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승 장세 속에서 그런 사실 이 정도는 조정장이라도 보기 어렵고 그냥 약조정 아니면 그냥 숨고르기 정도의 그런 흐름이다. 근데 아무래도 비트보다 알트가 지금 더 부진하다 보니까 여튼 좀 그런 곡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비록 지금 약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만큼 상승한 것에 대한 이런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상승장 속에 자연스러운 지금 조정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알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또 알트코인이잖아요. 알트코인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알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알트가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이때 57.1%까지 하락을 한 뒤로, 이때가 이제 9월 중순이네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쭉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알트가, 그러니까 비트 도미의 상승은 알트의 약세를 지금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승 추세를 그려놨고, 이 빨간색 점선, 이것이 이때 이 박스권에 있었을 때 이 박스권의 하단선이거든요. 근데 하단선을 맞고 내려오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뚫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승 추세와 여기를 아직까지 뭐 시원하게 딱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살짝 막 맞으면 올라가고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수렴의 끝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이때가 이제 10월 5일이니까 연휴 기간이거든요. 21선이 51선을 뚫고 올라왔다. 골든 크로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좋은 그걸 보는데, 여기에서는 비트도미는 하락을 해야지 알트가 이제 힘을 받는 거니까,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21선이 뚫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알트가 그만큼 약세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대로 볼 수 있죠. 여기를 너물랑말랑 하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쭉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상승 추세는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수렴의 끝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곧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채널로 보게 되면은 채널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승 채널 상단, 여기 상단 맞고, 그리고 지금 하단 맞고 올라갔다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비비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상승 채널의 상단이 한 요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요 박스권에서 이 상단 부분을 쭉 연결했을 때 여기하고 얼추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퍼센테이지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갔을 때는 60% 요 부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알트보다는 비트에 좀 힘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덜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비트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알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비트 도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비트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가 덜 오르게 되면서 비트 도미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그나마 괜찮다고 보죠.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알트들은 다시 추후에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서 비트 도미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거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하방을 꽂지 않는다면은 이제 60%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비트 도미가 조금 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2로 볼게요. 토털2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더를 포함해서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였어요. 이때가 제가 이제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10월 6일 날이었네요. 10월 6일 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속해서 넘었을 때, 그때 결국에는 이 2021년 올타임 하이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됐다라고 생각한 다음날 바로 이렇게 또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조금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올타임 하이를 아직도 시원하게 넘어서지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두고 계속 지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를 넘는다는 것이 중요한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올타임 하이 제가 성공 넘어섰을 때 10월 6일날 멤버십 텔방에다가 말씀드렸을 때 성공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이 다시 미뤄졌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그 이유가 진정한 포모 영역의 시작이다. 근데 아직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털2인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외를 한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제외한 게 지금 이 컵앤핸들 패턴으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컵앤핸들 패턴.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9월 달에 이 컵앤핸들 패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토털2 지금 알트총에서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시결이 긴 패턴이라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놈이 있다. 누구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10월 7일날 바이낸스 코인이 BNB가 XRP를 제치고 암호화폐 시총 3위에 등극을 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현재를 보니까 지금 테더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테더가 3위로 올라왔고 BNB가 4위, 리플이 5위예요. 그래서 지금 시총을 보니까 BNB가 1769억 달러 정도, 그리고 리플이 1684억 달러니까는 지금 얼핏 봤을 때 한 60억 달러, 65억 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65억 달러 정도 지금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리플이 5위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리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만큼 지금 BNB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왜 BNB를 말씀을 드렸느냐? 이걸 보시면 이게 BNB, 바이낸스 코인의 주봉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지금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엄청난 이제 또 조정을 겪었죠. 그러다가 몇 번의 도전을 했다가 결국에는 뚫어낸 거예요. 이 뚫어낸 시점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들이 움직였을 때 그때 BNB 코인은 여기를 돌파를 했었다. BNB는 돌파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쭉쭉쭉쭉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7월 달 넘어서고 나니까 지금 10월 달까지 이렇게 쭉쭉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앤핸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쭉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특히 이제 리플 보고 리플도 보면 약간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 컵 모양이 찌그러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약간 좀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건 정말 예쁘게 정말 이렇게 컵 모양으로 예쁘게 딱 보이잖아요. 딱 누가 봐도 컵 모양 같네. 근데 이런 이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막 딱 찌그러져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컵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핸들 나왔는데 여기서 실패하고 한번 맞고 이렇게 올라온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양이 찌그러졌잖아요. 근데 이 컵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강했던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돌파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간 여길 넘지 못했다가,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계속 두드렸지만은 못 뚫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뚫고 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털2가 딱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한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토털2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다시 이걸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채널로 여기 바닥을 찍고 쭉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단 맞고 떨어졌다가 하단 맞고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현재가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그죠? 1.66T니까 1조 6천억 달러.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한 2조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2조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한 2조 달러, 지금 현재는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지만 2조 달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쭉쭉쭉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느 정도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조 달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알트 불장이 오게 되면 가게 되고 한번 숨고르기를 하다가 한 번 더 이제 진짜 미친 포모장이 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봤을 때 그것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때 2017년, 2021년도 해서 지금까지 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래도 한 4조에서 한 5조 달러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시즌 종료를 겪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봉으로 해서 큰 그림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상반까지 하게 된다면 여기를 쭉 연결해가지고 한 4조에서 5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조면은 여기에서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짜 찐 포모장이 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리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단기 그 다음에 중장기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를 뭐 지금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래서 넘어서기만 한다면 2조 달러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것이 BNB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넘기니까 쭉 상승을 하는, 그죠? 저는 충분히 토털2도 그럴 수 있고 토털2 뿐만 아니라 지금 토털3도 마찬가지거든요. 토털3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도 2021년도 큰 컷 모양을 만들고 조정 겪고 돌파하기 아주 직전 아니지만 살짝 지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코인장에 버블이 오지 않았다. 여기를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이 포모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어서야지 진정한 포모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다시 또 이제 좀 힘차게 날아가야 되는데 비트가 아직은 또 숨고르게 빠지다 보니까 알트들이 부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4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상승 채널을 계속 그리면서 어떻게든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곡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를 두고선 지금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자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어려운 자리를 넘기는 것만큼 여기를 넘기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혀 시즌 종료가 됐다. 아니면 뭐 하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시그널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분석가마다 다 이제 그런 관점이 다르고 한데 저는 이런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뭐 여기서 지금 꺾인 것도 아니고 계속 토털2가 이 부근에서 지금 너물락 말락 넘어서느냐 마느냐 요 부근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시즌 종료가 되면서 어디에서 지금 약세를 찾을 수 있을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단계고 그만큼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리플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